예, 지난달 4월 국내 증시는 녹록지 않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중국 봉쇄, 거시적 요인들이 여전히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새롭게 시작한 5월에 미국 연방공개준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FOMC라고 하죠.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지금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5월 증시 어디로 가는지 증권부 김혜영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예,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5월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0.28% 하락한 2,687선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2,238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 역시 0.32% 내린 901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9원 20전 오른 1265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5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단보다는 하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증권사들은 대체로 코스피 2600선을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640선에서 2840선을, 삼성증권은 2600선에서 2850선을 제시했습니다. 성장 둔화 속 물가가 급등하면서 증시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데다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유동성 환경도 부담인데요. 결국 코스피의 추세적인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의 강한 긴축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고요. 이게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가 5월 FOMC 회의 같은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 증시가 오는 5일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요. 관건은 얼마를 올리느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0.5%포인트 인상은 2000년 이후 처음이고요. 게다가 2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로 활용하는 3월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40년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물가 급등에도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연준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0.75%포인트 인상안을 언급하며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좀 좋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논의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지금 본격적인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인 시간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시장은 과거 사례보다는 더 큰 규모로 더 빠르게 양적 긴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일단 다음 달부터 2에서 3개월에 거쳐서 월간 자산 축소 규모를 950억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만 쭉 정리하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FOMC 이후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소지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부담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투자가 줄게 되고요. 또 안전자산인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악재로 또다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연초부터 이미 금리 인상, 긴축 이야기는 꾸준히 이어졌던 재료긴 만큼 이미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FOMC 결과가 시장의 예상 수준에서만 나온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증권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매도 공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7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지금 13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외환당국에서 강력한 구두 개입에 잠시 환율이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이 한 10원 가까이 올랐죠. 통상 강달러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13조 7,618억 원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강달러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달러를 약화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환율이 고점 레벨을 지금 높이고 있는 만큼 한동안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피난처 찾기에 분주할 텐데 어느 업종이나 종목이 피난처가 좀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대내외 증시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장기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안정적인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조언인데요. 1분기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은 에너지, 철강이나 비철, 운송, 통신 서비스, IT 하드웨어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폭탄이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와 자동차 업종도 환율 상승과 함께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리오프닝 수혜, 엔데믹 수혜로 인해서 식음료 인추나 화장품주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